안녕하세요. 저는 정범모라고 합니다. 북경대학교 국제지정학부에 있고요. 저는 오늘 필리핀 국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그 민주주의 현황,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민사회 동향, 이런 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필리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취임한 2016년 이후에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여러 정권의 반민주적 형태가 있었고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필리핀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에 맞서서 이렇게 혁명을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여러 발달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시아의 모범적 성과를 드러냈었는데요. 근데 지금의 그 두테르테 정부 상황에서는 시민사회 역할이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꽤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이 고도 성장률, 경제 성장률 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이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나 묵인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제나 사회 구조의 변화 없이 엘리트 위주의 정치 교체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도 현 상황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플 파워라고 해서 민중혁명을 여러 번 만들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치 체제가 바뀌더라도 생활의 삶은 바뀌지 않고, 특히 이 엘리트들의 이렇게 교체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옛 정치를 바꾸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하지만 이 못지않게 현 정부의 사람과 사회에 대한 통제, 이 필리핀 정부의 통제는 이전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면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 현황을 코로나 위기 이후의 국가봉쇄 정책, 테러 방지법 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와 관련돼서 2020년 1월 30일 첫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이었고요. 3월 6일이 돼서야 필리핀의 첫 지역 감염 사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필리핀 정부는 3월 15일 약간 완화된 형태의 일반 지역사회 격리 GCQ라고 하는데요. GCQ 조치가 취해졌고, 이틀 후에는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 ECQ라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뒤를 잇게 됩니다. 이런 ECQ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되고요. 대중교통수단, 학교, 직장이 폐쇄가 됩니다.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무기를 쓸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나 자기 차가 없는 서민들이 이동할 방법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공식 부문의 그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빈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CQ 이후에 빈민 지역 사람들의 얘기나 그리고 이 목소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의 얘기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가끔 보도되는 언론을 통해서
이 빈민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매일매일을 어딘가 나가서 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이동수단이 지프니나 트라이시클 같은 대중교통수단인데 이렇게 택시까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원래 저축이 있는 사람들이나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게 됐고요. 특히 이제 식량 공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 용품을 살 방법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민 동네에서 겪는 고통은 더 훨씬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슬럼 지역이 많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밀집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집에 10명, 그리고 많게 20명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격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됐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특히 이 슬럼 지역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료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빈민들에서 이렇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은 채 식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빈민들의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가 만든 법안이 이게 바호라는 법안입니다. 바하니안 to heal as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니안은 필리핀에서 같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로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의 의미로서 예산을 할당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과 관련된 걸 집행하기 위한 여러 행정 조치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 비상 조치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바호는요. 물론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립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부서나 정책을 연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위헌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3개월간 한시적 법으로 3월에 통과된 이 법인데요. 이 법은 대통령에게 어쨌든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하게 사람의 이동을 막고 서민들의 경제 행위를 차단하는 정책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최근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이유로 급속히 추진된 테러 방지법도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발의된 이 테러 방지법은 훨씬 더 이렇게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 위반된 반테러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테러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24시간 구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도청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인권보호 활동을 테러 행위로 낙인 찍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필리핀 국가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표시나 아니면 어떤 선전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다 폭넓게 이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의 이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전면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호한 법안으로 이렇게 시민사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 하원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만간 실시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이제 이 반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쨌든 이 테러 방지법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 그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계엄령,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야당 인사에 대한 불법 구금, 사회운동가에 대한 비사법적 살해, 이런 일련의 이 두테르테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런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책에 이 괴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가 실질적인 독재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필리핀 시민단체 이보원에 따르면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각국이 채택해 주기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최근에 있었던 6월 31일 이 4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걸 강력히 어필했었는데요. 이렇게 이 두테르테 정부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인권 침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단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른 인권단체인 ALRC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렇게 사법 관련 인사만 59명이 이른바 이렇게 초법적 살해, 익스트라 주디셜 킬링을 당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 법조인,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폭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론에 대한 최근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방송국 ABS CBN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 레플러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레플러의 대표를 기소한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ABS CBN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사업권을 연장해야 할 시기가 2달 했을 때 정부가 이렇게 뉴스의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사업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결국 방송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레플러의 대표 마리아 레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다라고 기소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언론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거나 이 폐쇄 명령을 내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테르테 집권 초기에 마약과의 전쟁에 초점을 두고 있던 상황하고는 또 이렇게 다른 상황입니다. 또 다르게 전개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더 강력히 이 모든 비판 세력을 이렇게 잠재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이렇게 제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테르테 정부의 현 상황은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와는 또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현 정부를 이렇게 포퓰리스트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초기 이렇게 소규모 범죄자들, 이렇게 마약을 운반하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갱이나 이런 아니면 어떤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가 타겟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되게 전반적인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체포와 구금 그리고 살해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기존의 우방이던 이렇게 미국과 이렇게 각을 세운다든지, 특히 또 이렇게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아니면 이런 제도에 대한 이 저항,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기구 등을 이렇게 부인했고요. 자신이 이렇게 신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인물로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유엔이나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가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그 시도가 이 필리핀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것이 이렇게 민족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게 일정 정도 그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대중은 어쨌든 두테르테 행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필리핀은 7월 첫 주 기준으로 44,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129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으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보다는 이렇게 그 대확산을 막았다고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봉쇄 정책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책이라고 평가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현재 확진자 수가 없는 지역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군중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행위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서민들에 대한 생계와 식량 공급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않는 상태에서 봉쇄 정책이 계속된다면 정권에 대한 기존의 신뢰도 또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실패했고, 단지 껍데기만 변했을 뿐이다라는 걸 대중들이 자각을 한다면 다시 필리핀의 상황은 이렇게 현재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가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필리핀의 시민사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런 설명할 때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국가의 모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필리핀 상황은 여러 나라의 어쨌든 우려를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우려의 상황이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공감해서 저항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이렇게 힘으로 눌려있든 아니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든 어쨌든 이렇게 겉으로 강하게 저항이 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 지점인데요. 물론 원하건대 지금 현재의 이 개혁이 사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필리핀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 그리고 반테러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